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오워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뉴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매일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 본문에 링크가 있으니 클릭하셔서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부터 살펴보면 오늘 비트코인은 3% 이상 상승하며 60K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새벽에는 61.5K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저항 라인인 60K를 넘어서면서 반등을 보였고 60K가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면서 65K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 있을 제롬 파월의 잭슨홀 연설에서 제롬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3%가 넘게 상승했던 배경에는 미국의 대선 후보인 해리스가 암호화폐 성장을 돕는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는 기사들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리스는 과거 비트코인의 가장 큰 행사였던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초청이 되었지만 불참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모호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매거진은 해리스가 비트코인은 범죄자들의 돈이라고 언급했다라는 내부자의 증언을 공개하면서 해리스가 암호화폐에 대해 적대적일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의 선거 캠프 수석 고문인 브라이언 넬슨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의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여태까지 해리스가 암호화폐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발언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고 9월에 진행될 대선 토론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해리스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을 매우 유망한 기술로 인정하며 블록체인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를 포함한 민주당 진영에서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발언을 갑자기 쏟아낸 이유는 정치적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플리마켓의 대선 예선 결과를 보면 해리스는 트럼프에게 5% 낮은 지지율을 보이며 재역전을 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리스의 점유율이 낮아진 이유 중 하나는 바이든의 세금 인상 정책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고액 자산가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법인 세율을 21%에서 28%까지 상승하는 등 과거의 바이든의 세금 인상 정책의 실현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거 판세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이니 주에서도 각각 공화당이 61%, 51%의 우세한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창업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해리스를 압박하는 발언을 함께 쏟아냈습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과거 골드만삭스의 매니저로 일하기도 했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백악관 공보실장을 지낸 인물로서 금융계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보유한 인구가 비교적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그들은 미국의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박빙을 보이는 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해리스는 이러한 지역에서 아쉬운 패배를 맞이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에 앞서서 미국의 대선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경합주에서의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패배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최근 지지율이 역전을 당하면서 긴급하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리스가 밝힌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상승을 보여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단일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독자 출마를 포기하고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인 니콜 셰너엔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니콜 셰너엔은 팟캐스트에 출연해 케네디 주니어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의 향후 진로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첫 번째는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제3당을 창당하는 것이고 다른 선택지는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트럼프에 가세하는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대선의 단일화는 미국 국민에게 반드시 탐색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에 바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시간 유세를 마친 이후에 케네디 주니어에 대한 기용을 고려하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는 그를 좋아한다, 존중한다, 그가 하차를 고려한다면 나는 그를 기용할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인물로서 현재 미국에서의 지지율이 5% 정도입니다. 트럼프가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자들을 모두 흡수할 경우 해리스와의 격차를 더욱더 벌릴 수 있을 것이고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와 해리스 둘 중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던 간에 암호화폐의 지지 의사를 밝혔고 암호화폐 시장은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반등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 내용은 암호화폐의 불장이 언제쯤 도래할까라는 답변을 해줄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크립토퀀트의 CEO인 주기영은 2020년에 진행된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근거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 초입 단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서 상승 랠리는 3분기 이후에 시작이 되었고 고래들은 지난 반감기와 동일하게 4분기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현재는 2분기 중반을 지나고 있고 이어서 곧 3분기가 다가오고 불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4분기 미국 대선을 비롯한 금리 인하와 같은 각종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불장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EDXM 거래소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코인이 상장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EDXM 거래소는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로서 22년 9월에 출범했습니다. 찰스 슈왑과 시타델 증권,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패러다임 등 6개의 금융회사가 연합해 만든 거래소로서 출범 당시부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상에 상장된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이 갑자기 리스트업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이 사라지고 기존에 거래가 되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만 홈페이지에 보여지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EDXM 거래소는 시바이누와 도지코인이 리스트업 되었다가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오류라고 하기에는 이상하고 또한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는 것은 조만간 상장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EDXM 거래소에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상장이 된다면 너무나도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져온 자료는 현재 비트코인이 얼마나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모든 글로벌 ETF를 통틀어서 연간 유입액이 3위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관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하기 전이고 출시된 지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3위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잠재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국가가 있으니 바로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한 개의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으며 현재는 5,849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정책과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8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교육과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 자격은 160시간의 온라인 자율교육 과정으로 비트코인 법정 화폐의 개념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운영 방안 등을 다루는 7개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미국을 포함한 비트코인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집중이 될수록 암호화폐는 더욱더 높은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코인은 에이다입니다. 에이다는 최근에 일주일간 9%가 넘게 상승하며 최근에 부진했던 모습을 벗어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톤코인과 도지코인에 밀려 시총 10위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최근 트론의 민코인 플랫폼인 썬펌프가 출시가 되면서 트론에게까지 밀려 현재는 1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다는 우로보로스 프로토콜과 하스켈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높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기술력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특별한 호재성 이슈가 없다 보니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의미 있는 하드포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에이다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이다 에코시스템의 핵심 멤버 기반 조직인 인터섹트가 에이다의 창 하드포크 일정을 알렸습니다. 에이다의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X를 통해서 창 하드포크는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고려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암호화폐 산업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드포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을 준비하라, 로켓이 발사대에 있다라는 거침없는 표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창 하드포크의 일정부터 살펴보면 8월 22일 메인넷 배포 전에 최종 테스트 및 조정 역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인넷에는 8월 27일에 본격적인 릴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하드포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에이다 네트워크의 프로토콜 효율성 및 거버넌스 메커니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될 창 하드포크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 하드포크 당시의 가격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에이다는 쉘리 하드포크 당시에 500% 상승, 그리고 메리 하드포크 시 1100%, 알론조 하드포크 시 135%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만큼 하드포크가 이뤄질 때마다 에이다는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번 하드포크 또한 여태껏 억눌렸던 에이다의 상승을 이뤄낼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에이다 홀더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엑스 거래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엑스는 한글화가 되어 있고 많은 이벤트를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거래소 내에 입금 진행 시 최대 100테더, 그리고 현물과 선물 거래 시에 최대 150테더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증정금으로 250테더를 제공하고 하나로 계산한다면 34만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벤트 꼭 참여해보시고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